사람들이 살다 보면 변화를 주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나를 주목하게끔 만드는 요인을 만드는 거겠죠. 변화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더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업이 딱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변화인 것 같아요. 변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 잘난 외모가 있으면 뭐 그거 보여주면 되겠지만 그거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은 나에게서 뭘 볼까?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가장 자랑스럽게 보여줘야 될 게 바로 나의 변화인 것 같아요. 변화. 네. 근데 이거 변화의 측면에서 보여줄 게 없는 사람들은 어떤 걸 보여주나요? 그냥 그럴듯한 거 보여주죠. 요즘 뭐 인스타 많이 하는데 인스타에서 내 것도 아니면서 내 것인 것처럼 뭐 이렇게 막 꾸며놓습니다. 그죠? 그럴듯한 거. 나는 이제 주제도 안 되는데 뭐 비싼 외제차 타고 어렵게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 보여주려 하고 이런 것들 과연 그게 다른 사람들이 주목할까? 그럼 계속 주목할 만한 그런 일인가? 한번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변화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 뉴스키너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신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변화의 가능성을,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인 것 같아요. 이것 말고 더 좋은 거 줄 수 있는 게 혹시 나한테 있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거의 없으시죠? 상대방한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 변화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변화는 시간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변화를 믿고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변화될 때 증명이 되잖아요. 이 증명 과정을 경험하면, 내 몸소 스스로 경험을 하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확신으로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 사업의 성공 원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내가 먼저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생겨난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 그래서 그 상대방도 변화를 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끔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복제시켜 나가는 게 우리의 비즈니스다. 다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예시를 들어드리면 사업자들이 TRIT를 만약에 한다고 칠게요. 사업자들이 TRIT를 하는 이유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살 빼고 건강해지는 게 목적일까? 저는 그 이전에 더 강력한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이 제품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을 얻어내는 것. 이게 사업자가 TRIT를 통해서 얻어내야 될 첫 번째 결과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서 제품을 볼까? 아니면 의도를 볼까? 우리가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음, 사람들 만난단 말이에요. 뭔가 나는 내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서 제품을 먼저 볼까요? 아니면 의도를 먼저 볼까요? 제가 봤을 땐 의도를 먼저 봐요. 얘가 왜 나한테 지금 나보고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지? 라는 것들을 먼저 궁금해 한단 말이죠. 이게 어, 만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안심하게끔 어떤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기회 좋은 제품 설명해봤자 그 사람 귀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는 나부터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엉망이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기회를 전달해줘 그 사람이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부터가 신뢰가 갖춰져야 된다.
된다라는 것. 그래서 신뢰가 갖춰진 상태에서 나의 의도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시작하면 Y 적으라 하잖아요. Y. Y를 막 적습니다. 근데 적다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내가 잘 되고 싶은 것들 위주로 나열을 한단 말이죠. 그 Y, 그 의도가 그 사람한테 전달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문이 저도 계속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저는 해결이 됐어요. 이 책 많이들 보셨죠? 기버라는 책?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의 주 내용이 뭐냐면, 윈윈의 사명이랑 너무나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나의 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뭔가를 줄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만나면 비즈니스가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늘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가 무엇인가? 나는 당신한테 이 기회, 변화의 가능성, 변화의 기회를 주려고 만났다. 그게 나한테 의도가 돼야 되고, 그 의도가 상대방한테도 인지가 제대로 되어야지만 비즈니스 관계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이걸 이미 알아차립니다. 이 사람이 나를 목적으로 보고 만나자 했나? 아니면 수단으로 보고 만나자 했나? 이거를 늘 잠재의식 속에서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를 수단으로 보고 만나자 했구나 라고 인식이 되어버리면 그 관계는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을 저는 아까 보여드린 그 기버라는 책에서 봤거든요. 이 책을 저희는 어떻게 접했냐면 최숙희 사장님이 저희 집에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팀 이제 사장님들이랑 같이 독서 미팅을 통해서 계속 같이 읽고 있습니다.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이게 결국 나의 성장과 성숙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시적이면 그거는 크게 어떤 파워가 없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그건 엄청난 파워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봤을 때 브랜드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브랜드가 되어가는 거. 브랜딩 하는데 브랜딩은 컨셉팅이랑 조금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컨셉은 그냥 컨셉 내가 잘 정하면 되는 건데 브랜드라는 건 컨셉을 잘 정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게 그 과정인 것 같아요. 다시 풀어드리면 차별화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남들이랑 차별화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 사람들이 주목을 해요. 그리고 인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하면은 그냥 한 번 주목하고 끝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하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저거는 계속하네. 저 사람은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분야만큼은 저렇게 계속 할 사람이다. 내가 신뢰할 수 있어. 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반복의 다른 말이 신뢰인 것 같아요. 반복의 다른 말이 신뢰. 그래서 이거는 뭐 다들 무의식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반 자영업자들보다 대출이 잘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공무원들은 딱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월급을 적어도 60세까지 계속 받거든요. 월급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게 반복이 되니까 은행에서는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 예. 그래서 반복이 신뢰다라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브랜딩할까, 분류할까, 여기서 사업에 키가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요즘 많이들 보시죠? 유튜브나 이런 데도 많이들 보시죠? 그리고 아시죠? 강영욱 어떤 사람입니까? 개 박사죠, 개 박사. 예. 그 개통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개통령.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요. 어떻게 우연찮게 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겼어. 그러면 이 사람이랑 주로 어떤 대화를 하게 될까요?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개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 물어보는 대화가 당연히 이어지겠죠. 오은영 씨 아세요? 오은영? 네. 그 육아에 아주 또 그 뭐냐, 식견이 있으신 그런 박사님인데, 이분을 또 만나면 우리가 당연히 어떤 얘기 할까요? 육아에 대한, 양육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요? 강성태, 공부의 신, 네, 공부에 대한 얘기 하겠죠. 김미경 강사 만나면 어떤 얘기 할까요? 미래 준비,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봉준호 감독 만나면 당연히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겠죠. 이게 왜 그런 이야기들이 될까? 이 사람들은 그 특정 분야에 브랜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떤 꾸준한 모습을 보여왔고 더불어서 탁월한 모습들을 보여오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면 당연히 그런 대화를 하고 우리가 어떤 그 분야에 대한 문제나 의문점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을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를 하는 나는 어떨까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주변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스킨의 아이템으로 브랜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피부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 근데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뉴스키너 김민철이야. 그러면 대박인 거죠. 네. 내가 뭔가 다른 소득에 대한 니즈가 생겼어. 근데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뉴스키너 김민철이야. 그러면 뭐 끝장나는 거죠. 이게 브랜딩의 파워죠. 그래서 뉴스킨 비즈니스로 브랜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게 쉽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나한테 던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늘 던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브랜딩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뉴스킨이라는 동일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방판처럼 하고 누구는 진짜 불법 다단계처럼 하고 누구는 정통 네트워커로 활약을 합니다. 근데 방판처럼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문의만 올까요? 제품 문의만 오겠죠. 근데 그 제품도 어떻게 하면 제품 저렴하게 많이 살 수 있어? 이런 문의 위주로만 오겠죠. 예. 근데 내가 정통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이라면 비즈니스 문의가 오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지 않았는데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인식을 하고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구나,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랑 저는 이 비즈니스를 5년 전쯤에 만나가지고 지금 5년째 다행히 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해내고 있거든요. 근데 초반에 참 이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저희 아내, 저도 이제 인스타를 하거든요. 저희 아내도 인스타를 잘 해요. 근데 저희 아내 인스타를 보고 사업 문의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뜸하긴 한데 진짜 활발하게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인스타그램을 보고 사업 문의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될까 정말 고민했었어요. 저는 여태까지 그 뉴스킨 문의 받은 게 딱 2건 있거든, 2건. 예, 그것도 소소한 그 제품 문의 2건 겨우 받았는데 저희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문의만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사업 문의만 해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보니까 저희 아내는 브랜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육아맘인데 이 뉴스킨을 만나서 삶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달성해내는 과정을 꾸준하게 인스타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이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그 과정을 보더니 사업 문의까지 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죠. DM이 딱 와 있어. 진짜 같이 딱 다니다 보면 DM이 띵 하고 와요. 그래서 스킨 사업 궁금하다고. 이런 DM 받아보시고 싶죠? 예. 근데 그게 단숨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그 사업을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아내 그 인스타그램 한번 보라고 해주세요. 5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번 보라고 해보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쫙 보면은 사업 리크루팅 확실하게 됩니다. 예. 제가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예. 그냥 보여주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고 연락 오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또 이런 의문도 듭니다. 저는 늘 이렇게 리더 사님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이 리더 사님들은 성공해서 성장을 했을까? 그러니까 저 위치까지 갔기 때문에 저런 모습으로 성장을 했을까? 아니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이 결과물로 따라왔을까? 이게 고민이 됐었는데 지금은 정답을 알죠.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 성공이라는 게 따라왔구나 라는 걸 저는 이제는 알죠. 사실 최숙희 사장님이 새벽 일찍 안 일어나도 되는 삶이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냥 마음껏 편하게 누려도 되는 삶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따라오는 팔로워들이 안 할 거라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말만 듣지 행동은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거를 좀 물론 이제 자기 개발에 자기 성장의 이제 목적이 첫 번째이시긴 하겠지만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하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팀도 저희도 이제 예스라는 팀을 이끌고 있고 저희도 미라클 모닝을 지금 수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해보니까 최대 수혜자는 저예요. 예. 리더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새벽에 늦잠 자는 게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최대 수혜자는 저인 것 같아요. 예. 하면 아침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진짜 권해드리고 싶어요. 해보면 달라요. 삶이 달라지는 걸 느껴집니다. 건강도 달라져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리더 사람들이 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다. 사람이 크다 작다 라는 것들을 물론 이제 다른 사람 평가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평가가 되잖아요. 그 평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비즈니스가 그거잖아요.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내 생각을 키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성장의 원리를 제가 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상상하는 것 같아요. 상상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상상이 쉽지 그냥 뭐 꾸면 되니까 그리면 되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상상을 잘 해내려면 상상의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상상의 재료는 죄송한데 내가 보고 듣는 것 이상으로 넓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큰 꿈, 밖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큰 꿈을 꿀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더 큰 것들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리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더 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본 것들이 나의 상상의 재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럼 상상을 잘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목표 설정을 해놓고 나서 이제 이 목표가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이제 믿어야 됩니다. 근데 믿는 거 그냥 자동으로 믿어질까? 자동으로 안 믿어지죠. 진짜 잘 믿어지려면 이걸 뒷받침하는 전략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전략이 없으면 이 믿음이 안 믿어져요. 쉽게 얘기해서 뭐 탈옥을 꿈꾸는 죄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 사람한테 뭐 흙을 파낼 숟가락 하나도 없어. 전략과 도구가 없으면 이 자기가 꿈꾸고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구나.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믿음을 가지려면 적절한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그때부터 설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께 좀 점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연초에 다들
연초에 다들 목표 설정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설레지 않으면 뭔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핀트가 안 맞는다는 거죠. 전략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내 목표 설정이 나한테 과도하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설렘이 있어야지만 이제 행동이 일으켜집니다. 그리고 행동을 해야지만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험 중에서도 되는 경험을 해야지만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확신이 생긴 사람들이 반복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장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경험을 딱 해보는데, 행동에서 경험을 해보는데 잘 되는 경험도 있지만 안 되는 경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잘 되는 경험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 예, 그게 이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장의 원리인데, 이걸 딱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가, 마음속에 적절하게 와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수준이 낮다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난 내 귀에 안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다들 각자 수준이 다르거든요. 수준이. 예. 수준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현재 지금 위로의 말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공감 수준의 말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뼈 때리는 그런 수준의 말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응원의 말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다 각자 상황이 다를 거예요. 그게 수준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작지만 팀을 이끌다 보니까 리더가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 리더는 수용과 사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각자 수준이 다 다른데 그 수준의 사람들을 이렇게 따라오라 채찍질 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또 담아내고 포용할 수 있는 수용 그리고 사랑의 마인드가 있어야지만 진짜 큰 그룹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최근에도 경험을 했어요. 저희가 팀 엘리트 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LT 라인으로서 참 큰 도움이 되었던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로 이 사업을 또 안 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들을 떠나지는 게 아직 우리의 그릇이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사랑으로 품어내는 그 그릇의 크기가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는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윈닝그룹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 저는 뭐 감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신영태 사님의 그 큰 마음 품어내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고민스러운 얘기를 또 나누고 싶어요. 왜 나하고는 사업하려는 사람이 없을까? 라는 고민들을 늘 하고 계시죠?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 다들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나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없을까? 라는 생각들을 한번 좀 안 해보세요. 근데 이거 한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직하지 못해서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내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비즈니스 하다 보면 정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순간들이 생기나요? 내가 열심히 이 비즈니스 좋은 거 얘기했어. 근데 상대방이 되묻는 거죠. 야, 그래서 너 얼마 버는데? 여기에 내가 정직하게 답을 못 전해주는 거죠. 그죠? 내가 버는 게 초라해서, 아니면,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내가 제대로 벌어가지고 나 이만큼 벌고 있다. 너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다. 자랑할 수 있으면 최고 좋겠죠. 근데 내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이럴 때는 꾸며내는 것보다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비즈니스는 이렇게 큰 비즈니스인데 내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또는 내가 집중을 잘못해서 지금은 이런 수준이지만 나는 언제 이렇게 될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어. 그 과정에 너가 함께해서 도와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풀어내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솔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솔직하지 못하다는 건 내가 뭔가를 숨긴다라는 얘기잖아요. 숨긴다라는 건 상대방 입장에서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끔 하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죠? 사람 관계에 신뢰가 없으면 나도 마음을 열지 않고 관계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솔직한 거는 또 너무나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는 다를까? 이게 저는 또 늘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또 답 중에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책 정말 두껍잖아요. 저희 팀이 새벽마다 이 책을 가지고 북미팅을 해서 몇 개월 만에 이제 다 읽어냈는데, 이 책에서 이제 답을 얻어낸 게 뭐가 있냐면, 생각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데, 생각이라고 하면은 상상력, 창의력, 자기암시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비즈니스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정의돼야 되는 것이 바로 신념인 것 같아요. 신념. 나의 비즈니스 신념. 신념은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 분야에서 어떤 특출한 신념이 있는 분들은 그 사람 주변으로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를 들어 오은영, 아까 얘기했던 오은영 박사님 같은 뭐 개를 훈련시키는 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신념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의 자문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비즈니스에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 신념이 나의 비즈니스 정체성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크루팅은 언제 결판이 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리크루팅 언제 결판이 날까요? 뭔가 프로스펙터가 있어. 그 사람을 만나서 막 사업 설명을 해요. 세미나 한번 들어보자. 3자 미팅 한번 만나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리크루팅 언제 결판 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만나기 전에 결판이 나 있어요. 이미 만나기 전에 결판이 나 있어요. 왜냐? 리크루팅은 이미 신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절대 아니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싸움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부딪히는 거거든요. 나의 신념과 당신의 신념이 부딪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누구의 신념이 더 강한가에서 그거에 대해서 결판이 나는 것 같아요. 신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해내는 힘, 즉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그거예요. 내가 이 비즈니스에 대한 가지고 있는 신념,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가까운 미래에 증명해낼 수 있으면 그건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신념은 끝까지 해내는 힘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까 보여드렸던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우리 팀원들은 같이 읽으면서 각자의 비즈니스 신념이 뭔가 한번 정해보라라고 했는데 정의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한번 정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이 비즈니스로 우리는 결국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린다. 그리고 이것을 최대한 많이 알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저는 제가 믿고 있는 그런 종교적 분야의 어떤 일들을 제외하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가치 있는 일이 이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신념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 가치 있는 일. 어떤 예화를 드리고 싶냐면,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제 알고 지내는 집사님이 있는데, 교회도 보면 이제 양육 교육 훈련이 있어요. 양육 1대1 양육 훈련 하는 게 있거든요. 저 그 집사님한테 이제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 집사님이 자기의 경험담을 하나 얘기해 주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학교에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번씩 나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강의를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 수업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자기 종교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저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대학교에 학생들한테 어떤 권한이 있냐면 학기가 끝나고 강의를 평가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가에서
뭔가 잘못된 평가가 나오면 그 강사는 다음 학기에 수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전파 행위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신대요. 이제 내가 학문적으로 당신들한테,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가르쳤다. 마지막으로 내가 전달해야 되는 것,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달할 건데, 그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것을 듣고 당신들이 거리껴 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전달한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강의 평가를 받잖아요. 강의 평가를 나쁘게 이상하게 적는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없었대요. 여태까지. 그게 어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전달한다라는 진심이 통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신념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저희 안에는 이런 신념을 적더라고요. 내가 평범하다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뉴스킬 뿐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신념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이 비즈니스를 물어보게끔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나의 비즈니스 신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신념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매달 뭐 사업자 유지 2,000볼륨 가지고 막 씨름한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과연 나의 이 비즈니스 신념이 잘 전달될까?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재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재수 없겠지만 저희는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초반부터 저희는 독립을 꿈꿨어요. 지금도 당연히 꿈꾸고 있어요. 빨리 더 저희 그룹이 커져가지고 그룹 미팅도 독립적으로 하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랠리도 독립적으로 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MCM이라는 그 그룹에 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저희 적은 수이지만 그룹 미팅을 독립해서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좀 더 효율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MCM으로 다시 통합해서 그룹 미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독립을 꿈꾸는 거, 이게 가장 스폰서한테 힘이 되는 방법 아닐까요? 이 사업은 독립적인 사업이고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여기도 보면 윈윈 홈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야구에서 홈은 밟고 지나가는 곳이에요. 밟고 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1개월 트랙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왔으니까 올해 다 밟고 지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생겨난 조직을 가지고 그렇게 다들 독립하는 그런 계기가 발판이 올해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거든요. 그렇다고 스폰서를 무시하거나 싫어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 스폰서를 싫어하면 그건 내 발등에 도끼 찍는 행위예요. 아시죠? 내 스폰서를 싫어하는 마음은 결국 어떤 마음일까요? 이 비즈니스가 잘 안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랑 동일합니다. 그런 부정이 있으면 내 비즈니스 당연히 발등 찍는 거거든요. 진짜 올해 1년만큼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뉴스킨 비즈니스를 최우선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부부가 단기간에 나름대로 잘 성장을 했거든요. 저희가 2년 10개월 만에 팀 엘리트를 1회차 달성을 했었어요. 빠른 성장이었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뉴스킨을 최우선으로 뒀어요. 다른 것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집안일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집이 엉망이었었습니다. 저희 그때 당시 첫째 딸 키우고 있었는데 저희가 애 키우는 거 보고 양가 부모님이 혀를 끌끌 찰 정도로 그렇게 뉴스킨 비즈니스에 집중했었어요. 예. 어린 딸을 데리고 늘 사무실에 나가 있었고 늘 저희 딸하고 엄청 많이 전국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타던 차가 1년에 한 5만 킬로씩 탔었어요. 4, 5만 킬로씩 기본으로 탔었거든요. 그만큼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혀 찰만하죠. 저희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저희가 믿고 있는 신이 하나님이 야 너희들 섭섭하다 할 정도로 좀 이 비즈니스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신앙적으로 올바른 모습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지금의 저희가 누리는 비즈니스의 시스템입니다. 우선순위를 재정비한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먼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럼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미루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점검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현재를 살아내는 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현재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뤄내야 될 미래가 계속 미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뤄내야 될 미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백만장자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 계속 그때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고민들이 사라질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빨리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게 최선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막 시작했을 때 월소득 딱 500만 원만 벌면 저희 급한 문제들, 현재 급한 문제들이 꺼질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1년 만에 다이아몬드 SBA 직급이 되고 한 이 정도 소득을 벌었었어요. 그때 급한 불들이 꺼지는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한 1,000만 원 정도 또 버니까 또 그런 수준의 걱정거리들은 사라지는데 다른 수준의 문제들, 걱정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또 2,000만 원 벌어야 되겠는 거야. 근데 예전에 했던 수준의 걱정은 이제 안 하는 거죠.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래서 올해 딱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올해 진짜 급하게 꺼야 될 현재 어려운 문제들 과연 소득적으로 얼마면 끊어낼 수 있습니까? 500만 원입니까? 700만 원입니까? 그러면 그거 올해 안에 벌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뒤부터 이 사업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 하시는 사람들 진짜 행복하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의 임계점이에요. 재무학적으로 손익분기점이에요. 손익분기점. 그 수준만 딱 넘어서면은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게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란 상대는 결코 우유부단하잖아요. 시간을 귀하게 보시고 올 한 해 진짜 집중해서 이 사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나의 변화를 통해서 증명해내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때부터는 이 사업이 자동적으로 잘 될 겁니다. 예.